오늘 당연히 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바텀에서 사고 났던 부분들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되게 할만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아쉬운 것 같아. 좀 많은데 뭘 길어질 것 같아. 저번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좀 굉장히 절망적으로 했는데요. 그 뒤로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걸 거치면서 다시 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, 여러 가지로. 그래서 저희가 물론 LCK의 메인이 아닌 지금은 이제 들러리 쪽인 팀 파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DRX전보다는 브리온을, 그리고 브리온전보다는 그 하나를, 젠지를, 그 젠지전보다는 하나를, 하나전보다는 오늘 물론 승리랑 패배라는 결과에 정확한 경기력 분석이 좀 흐릿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게 업이다 보니까 제가 아주 또렷하게 미스 없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아까 그 말한 순서 역순 그대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많은 것들이 개선되면서 원래 잘했던 것들이 다시 빠꾸되는 그런 현상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콜을 듣고요. 콜로 확인하는 건 선수들의 마음입니다. 이게 이런 좀 주술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한 이유는 이제 게임 시간과 게임의 분위기 그리고 게임의 강세 약세, 그러니까 못했든 잘했든 이제 다음 흐름에 대해서 선수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콜로 그 게임을 타게 해 나갈지,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콜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능동적으로 바뀐 점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. 1세트는요. 물론 이제 진 게임에서요. 진 게임에서 굉장히 저희가 그래도 물론 다 망했지만 계속 가장 확률 높은 자리를 하려고 했다고 선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몸에 체화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태윤 선수가 전 되게 잘한다 생각해요. 그 스크림도 잘하고 솔랭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혹은 너무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 10명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진짜 더 잘하거든요. 되게. 근데 이 10명 중에 내가 좀 낮거나 게임의 수준이 자기보다 더 빅하다고 느끼면 좀 얼어요, 약간. 그래서 디테일이 다 조금씩 아쉬워지는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마인드셋을 그냥 바로 잡으면은 언제든지 하드웨어는 충실하니까 따라올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서,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정글 설계와 이제 서로 돌려지는 구도에서 이제 세주가 꽤 잘 돼서 첫 번째 다이브는 이제 세주 바미의 불씨 혼자 사와가지고 셋 다 만약에 빨려가지고 다 위험에 역턴이 잡혀서 우리가 광두개 캐이면서 집손해를 안 볼 수 있는, 즉 거기서 제리가 전멸을 쓰면 안 됐어요. 결론을 말하자. 유치아를 쓰거나 그대로 뽀삐 큐 맞고 늘어뜨리면은 세주가 역턴 잡고 큰 이득을 봐주는 부분인데, 그때 뽀삐 벽궁은 T1 오너였기 때문에 엄청 특별한 벽궁이었을까요? 마스터나 그냥 평범한 솔랭 챌린저 뽀삐도 그런 벽궁을 썼을 거예요. 근데 아펠의 대응이, 제리의 대응이 좀 너무 이제 긴장감이 확 올라와 있어가지고
좀 퀄리티가 좀 떨어졌고 두 번째 다이브는 이제 저희가 용을 가드를 성공하고 이제 전령으로 돌리러 간 다음에 이제 실제로 콜도 바텀 잠그기만 하면 이거 게임 이긴다. 바텀 잠그면 이거 우리 첫 빌드업은 다 먹었어.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잠글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저희는 봐요. 그 제리 궁이 있고 이제 컨픽 그래서 이제 상대방도 할 게 없어서 그때 했다 생각하는데 그냥 네 그 벽궁을 안 당할 수 있는데 벽궁을 당해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좀 많이 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신미 기전 같은 게 약간 그러면 뽀삐의 벽궁이 T1 오너였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했고 너무나 엄청났는가? 그 상황에서 뭐 엄청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태윤이가 약간만 더 자기 자신을 긴장을 그냥 편하게 게임하면은 언젠간 빅한 게임도 빅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태윤이한테 그러면은 훨씬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잠시만요.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하고 있어. 아 그 디테일이랑 그리고 그 전에는 다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디테일 쪽만 좀 미드에서 아지르만 테렸다고 콜 들었고 디테일 와도 바뀐 것도 알았어가지고 근데 거기선 그래도 했어야 되는 자리였어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. 1세트는 그냥 저는 솔직히 선수들이 못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저희가 아지르를 주고 미드를 한 3-4개 정도를 생각해놨는데 각각의 장단이 있는데 이즈를 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못 파악해놨던 것들이라 왜냐면 이제 이즈가 텔을 스태틱을 뽑는 그 라인 복귀 텔로 써도 텔을 안 탄 아지르한테 라인전을 한 번 더 질 정도의 그 라인전 압력인지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픽미스가 나서 그 이제 남는 여분의 그러니까 라인전이 눌렸는데 심지어 그 복귀 텔을 안 쓴 아지르가 라인전을 이겨주고 그 여분의 텔이 또 바텀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뱀픽 설계인지를 저도 놓쳐서 그래서 1세트는 근데 그렇게 망한 게임에서 선수들이 매 순간 계속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나전 때 좀 느낀 게 많았던지 그래서 저는 좋았다 생각합니다. 저는 모르겠는데 태훈이는 할만하다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근데 클이 좀 잘 터졌다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거기 저도 말 덧붙이자면 저도 사실 거기는 피드백을 안 했는데 그냥 나였어도 했을 것 같다. 그리고 설령 그게 이론적으로 크리티컬의 확률을 막 다 따져봤을 때 하면 안 되는 자리였더라도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하는 그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좀 베이스로 잡아놔야 이게 제가 선수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매사 공격적인 선수한테 이 10개 중에 이 두 부분은 했으면 안 됐어 라고 피드백하는 거랑 10가지 상황 다 수비적으로 하는 선수한테 이 10가지 중에 이 두 포인트는 공격적으로 했어야 돼 라고 가르칠 때 전자가 훨씬 더 포텐도 높고 쉽거든요. 그래서 거기는 그냥 뭐 해볼만 했던 것 같은데 물론 한 거에 대해 리턴리스크가 너무 안 맞긴 했지만 예, 그거보다는 더 숨쉬듯이 아까 그 두 다이브 그런 거 호흡적인 부분에서 얼지 않고 하면은 그냥 뭐 그렇게 공격적인 것도 쿨하게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농심전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농심전 그래도 이번에 커즈 선수의 합류로 조금 더 강해졌다고 들었는데 좀 열심히 준비해서 마찬가지로 계속 조금씩 나아지는 경기력을 농심전에도 유지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